졸리 아마 조세프라는 옆의 여성은 남인도 케랄라주의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많은 존경을 받았고 지역에서 유명 가문 출신인 로이 토마스와 결혼해 남편과 마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쁨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졸리가 옷 입는 스타일로도 관심을 끌 정도로 인기도 많았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여성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녀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 사망한 사람은 그녀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 그 후에 사망한 사람은 졸리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사망 사인은 자살. 아니, 시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내 남편이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니. 이 졸리의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3년 뒤 또다시 2014년 돌연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또 사망을 합니다. 사망 사인은 또 심장마비. 시댁의 병 내력인 건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남동생까지 남편 빼고 싸그리 다 심장마비인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는 졸리의 시어머니 쪽 남동생이 사망했다면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조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남동생의 자식, 이 조카의 아내와 둘 사이에 2살배기 딸이 사망을 합니다. 딸이 먼저 사고로 죽었고 그 후에 2년이 지나서 그녀의 엄마도 세상을 떠났어요. 자, 지금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졸리의 시댁 가족들이에요. 당시에 졸리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에는 로조 토마스 그리고 로이 토마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튼 여기서 로이 토마스와 졸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연달아 우리 아빠, 엄마, 남동생까지 이상한 이유로 죽어나가니까 형제인 이 로조 토마스가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아빠,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고 내 남동생은 얼마 안 가 자살했네. 너무 갑자기. 내 남동생은 자살할 힘이 1도 없었는데. 그렇게 가족이 다 갑자기 죽은 것도 이상한데 다 죽고 그들의 재산이 다 졸리 저 여자한테 갔네? 와, 설마 저 기집애가 재산 다 가로채려고 우리 아빠 엄마의 남동생까지 다 죽인 거 아니야? 이 형인 로조는요, 아빠, 엄마, 남동생이 죽었을 때부터 뭔가 좀 졸리를 의심했고 경찰에 가족의 죽음을 좀 조사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사해달라고 한다고 경찰이 무턱대고 조사해주지 않잖아요. 의심이 가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경찰이 재조사를 하든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의심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엄마의 남동생 그리고 우리 아빠의 조카 막 다 엮어져서 2살배기 사촌의 그 아이의 엄마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일가 가문에서 6명이나 죽어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로조가 경찰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이 형 로조는요, 아빠, 엄마, 남동생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이 다 졸리한테 가니까 졸리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남동생, 그리고 아빠의 조카, 조카의 2살배기 애기, 엄마, 이렇게는 재산과 연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가? 긴가? 싶었던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재조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6명이 죽은 기간이 총 14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운명,
누군가 의도적인 게 아닌 심장마비가 올 운명이어서 그렇게 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긴 기간이잖아요. 살해를 당했다는 어떠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로조는 너무 이상해. 아니야, 이거 뭔가 있어. 그래서 경찰의 도움 없이 이 형인 로조가 막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형은 해냈습니다. 졸리가 시댁 일가 6명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뭐 정리가 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이 사건의 하나하나 진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졸리는 1998년 로이 토마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와, 시댁살이. 원래 인도는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문화가 없대요. 그런데 웬걸? 나는 결혼했더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라네. 그것도 시부모님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까지 대가족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옆에가 가족이 다 같이 살던 집이에요. 와, 씨, 난 결혼하면 따로 사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둘이 사는 것보단 좀 더 불편했겠죠. 시어머니가 집 안에서 경제권을 딱 쥐고 며느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 당연히 졸리는 이런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싫었겠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2002년 8월 시어머니가 먹는 양고기 스프에 독국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이게 졸리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아이씨, 늙은 할망구가 이래라 저래라 더럽게 짜증나게 하네. 그냥 죽어버려. 이때만 해도 가족들은 졸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죽은 원인이 병원에 있다고 생각, 병원을 상대로 고소했어요. 며느리가 죽였을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서 졸리는 뒤에서 엄청 만족스러웠겠죠. 아싸, 성공. 두 번째 희생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살인은 망설임 없이 바로 이어졌어요. 2008년 9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은 시아버지 톰은 그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이에 시아버지는 많은 땅을 팔았고 그 돈의 일부를 며느리 졸리에게도 줬어요. 며느라, 이건 네 몫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아들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런데 이 말이 졸리는 싫은 거예요. 왜? 아씨, 저거 다 내가 갖고 싶은데. 졸리는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재산을 가로챌 수 있을까? 졸리는 남편 로이가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내 모든 땅, 재산을 막내 로이 토마스에게 넘기겠다. 가짜로 딱 만들어 놓고 시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독극물을 마시던 술에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를 마신 시아버지 사망. 어떡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장례 치르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네. 모든 재산을 동생 로이한테 준다네. 이런 유언장에 형 로조는 좀 벙쪘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라는데. 그렇게 자연스레 졸리는 자기를 괴롭히던 시부모도 죽었고 강한 많은 경제권까지 쥐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왜? 그 재산이 졸리,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잖아. 내 남편 로이 토마스 이름으로 된 거잖아. 그렇게 세 번째 희생자는 남편 로이 토마스였습니다. 사실 재산도 재산이었지만 어차피 부부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졸리의 불륜. 바람을 엄청 피고 다니는 거예요. 이를 남편이 알았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쳤냐고 엄청 아내 졸리를 나무랐겠죠. 결국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졸리는 이제 남편을 버릴 때가 됐구나.
그래서 2011년 10월 졸리는 남편 로이의 쌀과 칼에 또 독극물을. 그렇게 남편 사망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부모님의 사망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심장마비 아니잖아요. 독극물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때 독극물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장마비로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 몸에서 독극물이 나온 거예요. 때문에 경찰 조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살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서 자살로 결론 나게 돼요. 이때 졸리, 와, 큰일 날 뻔했네 했겠죠. 자기가 남편 부모에 다 죽여놓고 뻔뻔하게도 졸리는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척 인도 전통 옷을 입은 채 고인의 묘지에 꽃을 바쳤고 엄청 슬픈 척 울면서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었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연달아 살인이 성공해버리니 중독마냥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희생자는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4라고 표시된. 그렇다면 졸리는 왜 시어머니의 남동생까지 죽였을까? 그 이유는 이놈이 날 의심하잖아. 경찰한테 날 조사해보라고 꼬질렀다잖아. 이놈 그냥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였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남동생인 매튜가 졸리를 계속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재수사를 계속 의뢰한 겁니다. 이를 졸리가 알았을 때 이 매튜 엄청난 걸림돌이었겠죠. 너 그냥 죽어라. 안 되겠다. 그래서 2014년 4월 똑같이 독극물을 섞어 먹인 뒤 죽인 거예요. 희생자는 더 있습니다. 5번째 희생자는 2살 배기 딸 알파인, 어린 아기였어요. 이 어린 아기는 왜 죽였을까요? 애가 무슨 걸림돌이 된다고. 졸리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4명을 독살했습니다. 남편도 죽었겠다. 시부모도 다 죽었겠다. 경찰에 계속 꼬지르면서 귀찮게 하는 놈도 죽였겠다. 이제 새로운 남자를 좀 만나볼까? 그렇게 눈을 돌린 곳은 가문의 일원인 샤주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졸리의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촌이었어요. 남편의 사촌이었던 샤주는 직업도 교사였고 성격이 온화해, 착해. 이래저래 내가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하기에 딱 좋겠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샤주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어요. 와,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죠? 샤주에게는 이쁜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2살 배기 알파인이었어요. 나 이 남자가 좋은데 애가 있네? 죽이지 뭐. 그래서 죽인 거예요. 똑같아요. 알파인한테 독극물이 묻혀진 빵을 계속 먹인 겁니다. 그렇게 사망. 그렇다면 다음 희생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샤주의 아내죠. 샤주를 내 남자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의 아내, 그의 자식까지 다. 넌 내 거니까. 2014년 알파인을 죽인 후 졸리는 샤주의 아내 실리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졸리는 실리가 치과를 방문하는 날을 노렸습니다. 샤주, 실리, 졸리는 이때 함께 있었는데 졸리는 아무도 모르게 실리의 치과 약에 독극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를 몰랐던 실리는 치과에서 받은 약을 먹었고 똑같이 또 사망. 엄마야,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죽었네. 이제 그냥 이 남자 꼬시기만 하면 되겠다. 이 샤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아내와 자식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놀래고 슬펐겠어요. 충격에 빠졌겠죠. 이때 졸리가 슥 손수건을 건네면서 괜찮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졸리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샤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위로하는 자상한 여성인 척을 했고 샤주의 곁을 맴돌면서 꼬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둘 사이는 가까워졌고 결국 2017년 둘은 결혼까지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두 사람 친척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남편 쪽 사촌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알바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몇 명을 죽였는데 졸리가 결혼을 끝까지 고집 부리며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을 곁에서 목격했던 사망한 졸리의 전 남편 로이 토마스의 형제 로조 토마스는 지난 수년간 가문 내에서 사람을 죽여온 살인마가 누구인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로조는 졸리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만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 이상했던 건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다 준 것도 아니고 막내 동생한테만 준 것도 이상한데 내 남동생이 죽고 그게 얼마 안 가 졸리 쪽으로 다 넘어갔네. 형 로조는 경찰에 이를 알렸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도 시작됐는데 와, 유언장 위조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졸리가 그럼 내가 남편한테서 받은 재산 다시 다 줄게요. 그럼 되죠? 내가 위조한 건 맞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하나 둘 생긴 거예요. 이 여자 뭔가 좀 이상하다. 조사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웬걸?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졸리가 대학 교수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학 교수가 아닌 거예요. 졸리가 매일 아침 위조된 교수 신분증을 목에 걸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거나 때로는 차를 타고 국립공과대학교로 가서 일을 하는 척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일을 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거예요. 대학교 안으로 나 수업하고 올게 들어가는 것만 봤지. 졸리가 일자리도 없던 곳으로 가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졸리는 대학교에 결코 고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경찰은 졸리를 강하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대한 졸리의 대답은 전부 다 거짓과 번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졸리가 직업도 가짜로 속이고 유언장 위조하고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6명을 죽였다는 살인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안 되겠다 생각한 경찰은 죽은 가족 6명의 묘를 파냈습니다. 시신 부검을 다시 한 거예요. 심장 마비, 자살로도 나왔잖아요. 다 다시 조사해보니 와, 싹 다 독극물이네. 경찰은 졸리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남자 누구야? 조사 결과 그 남자는 보석방에서 일하던 남자였는데 졸리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독극물을 공급해줬네. 그 독극물이 사망한 피해자들 몸에서 나온 독극물과 같은 거네. 어떻게 더 속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죄송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한 거예요. 경찰에 따르면 졸리는 항상 가방에 사이아나 독극물이 든 작은 병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며 교활한 살인마였고 항상 치명적인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어요. 졸리는 현재 케랄라 코지코데 지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후에 이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졸리의 현 남편 샤주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전 아내와 자식을 죽인 그 아내와의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내 아내와 딸을 죽인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며 재혼했으니 진짜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참, 사진을 보시면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진짜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더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약간 소시오패스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냥 죽이는.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김선자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채권자와 자신의 친구들, 아버지, 여동생에게 똑같아요. 사이안화 독극물이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6명 중 5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안 다뤘더라고요. 추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인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연쇄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